네, 웨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 시황입니다. 네, 2024년 5월 30일이고요. 네, 이제 5월을 거의 마감할 때가 됐고, 예, 5월은 31일까지 있죠. 내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근데 월말에 들어서 분위기가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종목이 잘 가니까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또 파란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그렇죠? 국채금리가 좀 요즘 최근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를 경계하는 이유가, 그죠? 예, 너무 시장이 앞서가면, 당연히 연준 의원들이, 네,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죠. 너희들 그렇다는 거지, 그죠? 그렇죠. 니들이 배가 불렀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그러면은, 예, 금리가 올라가죠. 그죠? 금리는 안 할 거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래버리면.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갔고요. 그죠? 예, 어쨌든 미 재무부에서 이제 국채를 또 많이 발행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우려가 걱정이 좀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받아주면 되는데,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아무튼 자꾸 이게 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가 됐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면 만하게 근원이죠. 만하게 근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을 수가 없고요. 어제 삼성전자도 뭐 그런 이유가 사실 크고, 네, 오늘도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 노조, 네, 이것도 영향을 좀 주긴 했죠. 근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니고, 예, 어쨌든 간에 예, 국채금리가 문제다. 예, 이게 만하게 근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도, 뭐, 솔직히, 지금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는 오늘도 사실 좋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제가, 예, 잘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쵸? 예.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당연히 좋으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드린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죠.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 따라오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이거 하는 거죠. 그죠? 뭐 제가 뭐 유튜브 이거 뭐 수익이 되겠습니까? 돈이 되겠어요? 돈 안 돼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예?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보시고요. 네,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제가 최근에 말씀을 계속 드리죠. 이거 계속 올라가면 좋지 않다. 네. 시총이 벌써 그 시총 애플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그죠? 애플에 육박을 해서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너무나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연준 의원들이 야 너희들 그렇다 이거지, 그죠? 니들이 배가 불렀네. 어? 네,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지만 사실 엔비디아의 문제는 무엇이냐? 예, 우리는 숫자를 맹신합니다. 숫자를 맹신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네 좋습니다. 성장성 있고 계속 발전할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 해서 주가를 상승하는 이유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실적이라는 거 이게 제조업인데 물론 아무리 팹리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70% 80%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어제도 뭐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결국 빅테크들이 웃돈을 줘가면서 실적을 끌어올려 준 거죠, 사실은. 그쵸? 근데 이들의 의도도 파악을 해야 돼요. 왜 빅테크들은 왜 웃돈을 줘가면서, 물론, 예, 이렇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인공지능 시장이고 플랫폼 시장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먼저 선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무서운 거, 역시 유대인들은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죠? 빅테크들은 돈이 많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고금리일수록 좋습니다. 왜? 누군지 모르는 경쟁자를, 그죠? 예, 스타트업들을, 아예 그냥 박살을 내거나 아니면은, 싼 값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시장이 망가질수록. 그러니까 고금리가 빅테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요런 얘기도 있죠. 이 빌어먹을 자본주의 놈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죠? 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돈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의도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끌어올려 주어서 예, 이게 딱 보면은
진짜 실적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에는 분명히 허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진짜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이제 그죠? 총액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인간 지표란 얘기죠. 인간 지표.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추격 매수 당연히 안 하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으면은 좀 강하게 이제 숏을 치고 싶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로 강하게 숏을 치고 싶어요. 이거 허수가 많고 그리고 어차피 2분기부터는 이렇게 실적 안 나옵니다. 물론 빅테크들이 여전히 돈이 남아도니까 그리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빌어먹을 자본주의가 놈들. 그죠? 네. 이런 논리입니다. 돈의 논리로 그러니까 계속 빅테크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든지 계속 경쟁자들을 누가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적 숫자라고 한 것을 맹신하면 안 돼요. 누가 투기를 조장했는가? 그렇죠? 역시 빅테크들 고금리를 원합니다. 이들은. 네, 그래야지 자기들은 더 성장하고 스타트업들은 발로 누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 기술 좋은 애들은 그쵸? M&A로 싸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쵸? 경제 박살나면 그쵸? 스타트업들은 못 버팁니다. 그럼 어때요? 싼 값에 가져올 수 있어요. 빅테크 놈들. 그쵸? 자본주의자애들. 물론 우리도 뭐 자본주의로 먹고 사는 건 있습니다만, 예,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게 실적, 우리가 숫자는 맹신하는데, 이거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제 투기를 좀 조장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으면 숏을 강하게 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지금 여유가 안 돼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제가 또 이게 또 직접 이게 하다 보면은 보고 싶은 거 이게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 하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아까 뭐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제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저는 정말 지금 주식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주식을 들고서 막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보고 싶은 대로 보겠죠. 그렇다는 점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좋아요 한 번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누르는데 뭐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인색하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 조심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쫓아가는 추경에서는 당연히 안 하고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눌리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자꾸 올라가니까 너무 이게 좋은 게 아니란 거죠. 그죠? 골고루 진짜 금리도 내려가고 뭐 산업 전반 다 올라가야 되는데 좋은 것만 올라가고 인공지능 결국에 소수의 빅테크들이 그들은 왜 고금리를 원하니까. 그죠? 고금리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독점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금리가 더 낫습니다. 물론 현금이 많으니까 금리 이자도 더 많이 받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 그죠? 잠재적인 경쟁 상대들을 제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괜찮은 거는 저가에 아주 싸게 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자본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 웨스탁은 뭐다? 제대로 알고 가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최근에 뭐 인사이트 올려드린 부분도 있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직접적인,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은 이유는 뭡니까? 국채금리 상승이에요. 그쵸? 이래저래 뭐 주가가 이게 너무 먼저 올라가니까, 그쵸? 당연히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 우려 때문에 자꾸 이제 강경 발언, 매파적인 발언을 하죠. 금리 멀었어, 그죠? 아니면 또 올릴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뭐, 이게 발행이 잘 되나요? 그죠? 고금리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고금리를, 예, 바로 전에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네,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들은 더 안 좋아서 그죠? 한국 더 안 좋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되는데 아니 내일이에요. 5월 30일 내일 밤에 발표가 되는데 아직까지 예상치 안 나왔어요. 응? 그래서 예전에 원래 클리브랜드 연준에 인플레이션 나우를 참고를 많이 했는데 요즘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이달에는 이제 CPI가 먼저 발표되면서 좀 완화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일단 좋았었는데, 아니, 왜 연준이 더 중요시 여기는 PC는 왜 아직도 예상치가 안 나와? 그렇죠? 이거 진짜 뭐 얘네들 뭐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오히려 이게 더 불안한 거죠, 사실은. 음. 어쨌든 간에 이 PC가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완화되는 것을 보여주면 네, 이게 드라마틱하게 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안 보시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보통 일주일이면은 알려주죠. 근데 예상치도 안 나왔다. 좀, 좀 솔직히 말하면 황당하고 웃기는 상황입니다. 네, 좀 웃긴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고요. 예, 그러더라도 그래도 좀 다행인 것보다 어제 그러니까 그제 이스라엘 저 가자 지구에 라파에서 좀 뭐 사실 뭐 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라파 지구 이제 이스라엘이 진입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이집트랑 국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이제 총격이 있었고 이집트 병사가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이란이 잠잠해지니까 이집트랑 뭐 이거 뭐 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그래서 중동 전쟁의 역사를 보면 사실 초기에는 누구? 이스라엘하고 이집트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이집트가 엄청나게 이스라엘 때문에 진짜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물론 막판에 한번 이제 좀 복수를 좀 해주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집트가 깨달은 게 뭐다? 중동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야,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좋을 게 없다.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뭐 시나이 반도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막 그죠? 이집트의 진짜 명운이 진짜 벼랑으로 떨어질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깨달은 건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게 40년이 됐습니다. 40년. 근데 물론 안 좋은 사건이긴 하지만 이제 병사 한 명 사망했다고 해서 그 평화협정을 깨기는 난무하다라는 겁니다. 이집트가 수십 년 동안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진짜 나라의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깨지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유가도 반등하는 듯 하다가 좀 다시 80달러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한번 기회를 보고 싶은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이거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기회다 싶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앞전에 흥국생명 좀 재미 보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뭐 비중 크게 가져갈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이면 또 제가 확실하게 이거는 진짜 우려스럽다. 이거는 진짜 유가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 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니란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가는 좀 안정은 됐는데 문제는 뭐다?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 금리예요. 국채금리 상승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좋을 리가 당연히 없죠. 좋으면 그게 이상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좋으면은 정말 잘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니케이 일본도 빠지고 있고요. 항생도 마이너스입니다. 역시 이런 국채금리는 신흥국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구? 자본가주의 놈들. 그냥 빅테크 애들이죠.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상위 계층입니다, 사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좋은 거야. 그렇죠? 금리가 내린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이게 자본의 논리입니다. 여러 가지 고금리면은 좋은 점이 많아요. 그죠? 현금이 많아서 이자 또는 스타트업을 누르고 또는 M&A로 뺏어먹고. 참
돈이 많으면 참 좋은 거는 많아요. 네. 어쨌든 대만 가건도 그렇게 좋았던 대만도 그쵸? TSMC. 근데 이거 주의하라고 했죠? 저 엔비디아의 이 실적 우리 숫자에 이거는 그쵸?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엄청 좋긴 했지만 다 그 밑에는 허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도 인도도 좀 눌리고 있네요. 어쨌든 뭐다? 예, 금리의 상승은 만악의 근원이다. 사실 이런 시장에서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역시 PC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예상치도 안 나온다는 게 너무나 좀 웃기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리고요, 어쨌든 코스피가 오늘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총 상위 종목들 다 지금 많이 좀 내려오고 있죠. 네. 그리고 주봉을 봤더니 주봉상 그쵸 5월 초에 탁 올라가더니 이제 좀 2800에서 또 좀 눌림목입니다. 그쵸? 역시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2800 못 들어요. 삼성전자가 가야 뚫는데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죠. 삼성전자 좀 이따 다시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오늘도 선물 그러니까 지수 하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이게 선물도 좀 매도죠.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 이렇게 뭐 종목별로 쏘쏘 그럭저럭. 어쨌든 간에 현물이 지금 어제 1조 대량 매도 나왔죠. 지금 1조 오래간만에 대량 매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약한 근본적인 원인은 국채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렇죠. 이렇게 선물도 역시 1조 5천억 어마어마하게 어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뭐 일단은 뭐 노조 얘기도 있지만 이제 이거는 상당히 좀 일부분 얘기이고요. 이게 산업 전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반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사실 뭐 삼성전자가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게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으시고 당연히 국민주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엔비디아의 하청업체가 되든지 엔비디아의 강력한 대항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해야 되는데 둘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거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언디바스 AI 해서 갤럭시 올해 좀,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근데 조만간 좀 아이폰이 또 이제 언디바이스로 나오죠. 그러면 또 이런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좀 눌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뭐 폴더블 폰이 나오고는 있고 이제 폴더블 폰의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이게 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삼성전자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그죠? 엔비디아의 그죠? 하청업체 HBM을 납품하느냐, 또는 아니면 대항마로 우뚝 서느냐. 지금 당장의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금 빠지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어차피 뭐 차익 실현 하신 분들 많이 하셨고,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물론 HBM은 그죠? 이거는 뭐 엔비디아에 납품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해야 돼요. 왜? AMD에 어차피 납품을 뭐 많지는 않지만 AMD가 아직 뭐 매출이 많지는 않죠. 이쪽에 어쨌든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삼성전자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AMD랑 손잡고서 확실히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가야죠. 어차피 HBM도 일부 납품하고 있고 그래서 AMD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 바로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게 당연히 있죠. 이런 부분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하고 그리고 여기는 어제 ARM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죠? ARM 또 램의 또 몸값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ARM하고 여기는 이제 손정이죠. 이게 연합이 돼서 어차피 엔비디아 이거로 혼자 독주하게 돼버려 둔다? 바보예요. 물론 뭐 이들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삼성전자의 역량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죠? 뭐 제가 뭐 국뽕이라서 뭐 그렇다고 욕을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뭐 어차피 뭐 욕을 먹을 각오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욕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그죠? 예, 근데 그게 또 시장에 또 잘 맞아요, 또. 처음에는 욕을 먹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그 말이 맞았네? 이렇게 되는 경우 많죠. 대부분 사실 그렇죠. 예, 여기서 또 좋아요 한번 또 눌러주시고요, 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이거는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이거 눌리면 더 사실은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더 기회인 거죠. 뭐 7만 원까지 눌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눌리면 눌릴수록 기회죠. 이게 언제가 타이밍이냐라고 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주봉을 좀 보면요, 그렇죠? 주봉상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 안 올랐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이죠, 그죠? 예, 최근에 좀 눌렸을 뿐이고, 예, 주봉상 장기 그 상승 추세선으로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어요. 거기에 거의 하단에 내려왔습니다. 거의 이제 요걸로 보면은 거의 뭐 말단에 밑에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저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그죠? 하청업체가 되느냐, 또는 확실한 대항마로 우뚝서냐. 당연히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단순하게 하청업체보다는 뭐야? 거기는 이미 SK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어차피 삼성전자 들어가도 그걸 뺏어먹겠다고요? 물론 그거 뺏어먹어도 좋긴 해요. 그죠? 기업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죠? 이게 뭐가 더 큽니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엔비디아의 파이를 뺏어먹는 게 더 크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항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제가 이제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예,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응원합니다. 뭐 당장 뭐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라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을 응원하는 거예요. 물론 국뽕이 조금 섞였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인정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그런 역량이 없으면 터무니없지만 역량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응원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를 꺾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 예, 그런 부분도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잘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주가와 상관없이 그렇다 그런 부분도 여과 없이 제가 이 삼성전자를 안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삼성전자를 들고서 자꾸 얘기하면 자꾸 좋은 것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좋은 거 안 좋은 걸 다 알고서 가야지 이제 투자하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외인들이 대량 매도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대량 매도는 없었죠. 주가가 빠지는 이유. 그리고 역시나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또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노조 이런 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외인들이 진짜 삼성전자 한번 들어올리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조 단위 이상으로 그죠? 수십 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느냐 또는 아니면 AMD랑 확실히 손잡고서 대항마로 가느냐. 어, 저는 당연히 주가가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대항마, 그 엔비디아의 파이를 뺏어 먹어야죠. 어? 능력이 없으면, 역량이 안 되면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렇죠? 역량은 되는데 물론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부분 좀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당장 삼성전자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다. 예, 아시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도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물론 제가 엔비디아 조심해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이닉스도 사실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은 거는 엔비디아가 웃돈을 더 받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건데 뭐 그렇다고 물론 뭐 그죠. 엔비디아가 좀 급하면 SK 하이닉스한테 좀 더 웃돈 얹어주고서 빨리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실적은 사실 뭐 엔비디아가 거의 고스란히 다 받고 있죠. SK 하이닉스까지 그죠? 내려가면은 그게 좀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가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한테도 손을 내밀겠죠. 엔비디아가.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총 1, 2, 3위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3위 LG엔솔이 좋지 못해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일봉 아니에요. 주봉입니다. 상장 당시 우리가 좀 재미 좀 봤죠. 그래서 거의 뭐 국민들한테 용돈을 나눠줄 정도로 사실은 상장 때부터 이게 뭐다? 고평가였다는 부분이죠. 저 LG화학에서 이게 분사했는데 이게 시청이 좀 너무 좀 했죠. 그렇죠?
물론 뭐 이게 뭐 연기금에서도 투자를 했고 이렇게 끌어올려주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5만 원이 예전에 거의 그 심리적인 거의 뭐 하한선이었는데 이거를 더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최근에 2차 전지의 안 좋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시총적인 부분에서 뭐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결국에는 2차 전지도 돌아서겠죠. 근데 어쨌든 엔솔은 좀 예, 그러니까 여기 상장할 때부터 좀 문제는 있었다. 상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장 자체가 뭐다 작전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실 작전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뭐 에지엔솔을 저희는 사실 뭐 네,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보는 종목은 따로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으로 보면 역시 뭐 삼성전자가 1위고요. 여기 하이닉스가 원래 엔솔이 2위였다가 하이닉스가 이제 다시 2위로 올라가죠. HB 요즘 뭐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렇죠? 저는 뭐 현대차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좀 약간 굴뚝산업이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PER로보다 당연히 낫죠. 그래서 저는 요게 뭐 하여튼 2등 아니면 3등이 가야 된다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제가 현대차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돈이 있으면 사실 현대차를 사고 싶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시총 2위나 3위는 가야 된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이버가 좀 많이 아쉬워요. 이 네이버가 이제 좀 뭔가 좀 그 운영진들이 경영진들이 이분들도 좀 배가 부른 거죠. 뭔가 열심히 안 해. 그죠? 확실히 이제 주주 가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약하고 그리고 현재 정부가 또 잘한 부분도 있고 또 다 잘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플랫폼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에요. 좀 약간 이제 현 정부가 약간 보수 정부죠.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 이제 떠드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뭐 네이버 카카오 다 해당됩니다만 이게 플랫폼이 진짜 중요하죠. 중요한데 조금은 좀 많이 좀 눌려있지 않나 좀 싶기도 하고 사실 플랫폼 사업도 중요하죠. 미국의 플랫폼도 좋지만 사실 우리한테도 잘 맞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도 사실 뭐 미국 지향적으로 살고 있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 국내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국내 것도 좀 키워야죠. 이런 부분 좀 지금 현재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또 이러면 또 욕할 수도 있고요. 그죠? 쟤는 도대체 진보야 보수야. 그죠? 어쨌든 저는 진보 같은 보수, 보수 같은 진보를 지향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또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그 네이버 어쨌든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 솔직히 좀 최근에 우리가 관심 있는 정보들 많이 올랐는데 네이버가 아직도 좀 힘이 약하죠. 그죠?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그죠? 뭐 국내에 상장하나 뭐 나스닥에 상장하나 어차피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건데 이게 뭐 그 외국에서 상장한다고 해서 국내에 그 뭐 부담 안 준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물론 이제 그 나스닥에 상장하면 좀 더 가치를 좀 많이 또 받을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이제 좀 이렇게 어쨌든 물적 분할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시각이 더 많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역시나 라인 사태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게 또 답도 안 나오지 않았고 조금은 좀 답답한데 어쨌든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정도만 일단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에이노텍이는 오늘도 좋습니다. 물론 어제도 좋았지만, 오늘도 좋습니다. 역시 이제 10월에 이제, 6월이죠. 6월 12일,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사실 애플 주가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뭐 중국에서 좀 할인해 줬더니 중국 사람들이, 할인해 주고 너무 좋아하네, 그죠?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좀 돈이 갑자기 불리니까 뭐 허세를 많이 이렇게 허세를 떨었는데 요즘은 실리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폰의 매출도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역시나
삼성도 이제 온 디바이스 해가지고 좀 재미를 좀 봤거든요, 갤럭시. 요번에 당연히 애플도 기대가 좀 솔직히 많이 되죠. 사실 더 될 수밖에 없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폰이 고장이 잘 안 나니까, 이게 뭐 몇 년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로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아무래도 이제 교체 수요가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노텍, BH, 역시 기대가 되고요. 주가 솔직히 올라왔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도 일부 착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노텍은 역시 물론 최근에는 좀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되긴 했지만 테슬라향, 그렇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로봇, 자율주행.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더 가려면 더 훨씬 더 갈 수도 있죠. 어쨌든 더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시장에서도 참 강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럴 때 기존 먹으려고 아껴두었지 않는가. 뭐 사실 그렇죠. 어쨌든 전략상으로 보통 3, 4월에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애플 개발자 회의 1년 농사는 가능한데 뭐 당연히 애플이 제대로 뭔가를 보여주겠죠. 좀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6월 개발자 회의 그리고 사실 그 이후도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올랐다고 해서 이게 단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물론 추세적으로도 역시나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점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그 수급으로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아직도 매집이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물론 뭐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죠? 좋지 않고 1분기, 2분기, 1분기에서 2분기도 대체적으로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서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역시나 지금 뭐 아까 엔솔도 보여주셨지만 주가가 바닥입니다. 그렇죠? 물론 어디까지 더 바닥이냐 이제 요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는 역시나 이제 빠질 만큼 빠지면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도 좋은 종목은 있다는 거죠.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양극재만 봤어요. 그랬더니 양극재 업체는 너무나 또 많죠. 그리고 이제 리튬이라든지 광물에 의해서 좌우되는 좀 부분도 분명히 좀 있고요. 물론 하반기에는 좀 2차 전지가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에서 종목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또 한번 느낄 수가 있네요. 그렇죠? PNT 뭐 장비 종목 이렇게 오늘도 좋았습니다만 오늘 좀 음봉이고요. 그렇죠? 어제 오늘 좀 급등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쪽에도 좀 조만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엔터 하이브 역시나 이제 여기 요 부분에서 이제 19만 원 밑에서는 또 바닥을 한번 좀 다져주죠. 그렇죠? 역시 이제 그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제 요 갈등이죠. 근데 뭐 처음에는 누구 말이 옳은지 누가 모릅니다.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쵸? 우리들은 이제 투자자 입장이고 성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지분 관계를 우리가 어떤 건지 좀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과연 하이브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어도에 대한 어떤 처우를 잘해줬나 못해줬냐, 그렇죠?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돈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이게 뭐 지분 가치를 1,000억에서 2천, 3천억, 그러니까 이제 단위가 일반 직장인들의 단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는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일 어도 이사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더 해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엔터가 이제 원래는 4월에 좀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눌렸단 말이죠.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새로 진입하는 분 입장에서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에는 역시나 BTS 멤버 진 역시 이제 전역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내일하고 다음 주 초에 좀 뭐 불확실성이 있으면 사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엔터도 이제 갈 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이제 엔터가 또 방어주의 역할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내일하고 또 주말 사이 또 다음 주 초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장이 뭐
금리가 올라가는데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런 때도 간 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좀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버스는 제가 자꾸 추천하진 않죠. 물론 최악의 경우인 거고요. 고버스는 정말 진짜 정말 최악이다. 정말 방법이 없다.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예, 떡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고버스도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음,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버스는 진짜 진짜 마지막 수단인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공략할 것들은 있다. 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다들 맞점하시고 기운 내시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예, 당연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그래요. 이게 너무 공개를 해도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좋아요, 구독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